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 사랑이 너무 많아도, 사랑이 너무 적어도 사람들은 쓸쓸하다고 말하네요. 보이게 보이지 않게 큰 사랑을 주신 당신에게 감사의 말을 찾지 못해 나도 조금은 쓸쓸한 가을이에요. 받은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내어놓은 사랑을 배우고 싶어요. 욕심의 그늘로 괴로웠던 자리에 고운 새 한 마리 안치고 싶어요. 11월의 청빈한 나무들처럼 나도 작별 인사를 잘 하며 갈 길을 가야겠어요. 네, 이번 기사는 오마이뉴스 2025년 11월 27일자 기사입니다. 세월호 참사 11년 국회와 정부의 진상규명 중대재해조사기구 촉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과제 논의 웨비나 개최. 4.16 재단은 11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 회의실에서 4.16 생명안전 웨비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을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과제를 재조명하고 국회와 정부의 실질적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일부에서는 세월호 참사 11년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국가, 정부와 국회의 과제 토론회, 2부에서는 중대재해조사기구 설치의 필요성과 과제 토론회, 세월호 참사 이후 교훈과 현재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아울러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설적, 독립적 중대재해조사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웨비나는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현장 참여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국내외 재난참사 피해자, 전문가, 국회의원,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 관계자, 시민 등 약 200여 명이 함께했다. 4.16 세월호 참사, 12구 이태원 참사, 1229 무한항공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여러 재난참사 분야 전문가의 발제와 토론, 현장의 참여자들의 질의응답을 담은 종합토론 시간으로 진행됐다. 임주연 4.16 재단 상임이사는 인사말에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진상규명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과 책임, 참사를 낳은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중대재해조사기구 설립은 단순한 기관 설치가 아니라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책임있는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우리 사회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세월호 참사 11년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국가의 과제 토론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규명 과제와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논의됐다. 4.16연대 이태호 상임집행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의 진상규명과 현재의 과제를 주제로 세월호 침몰 원인 등 미진한 진상규명 과제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이행 상황 점검을 위한 정부 차원의 추가조사 검증위원회 필요성을 강조했다. 4.16 재단 김민환 기업가 추모사업위원회 위원장은 4.16 생명안전공원 기업공간 보장의 의미를 주제로 건립이 지연된 4.16 생명안전공원을 희생자 개별 및 집단 기억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상설, 특별 전시와 프로그램을 기획 준비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인영 변호사는 피해자 권리보장과 장기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재난참사 피해자 생애 주기에서 나타나는 개별적 피해 조사의 부재를 지적하며 아웃리치 확대, 추적 관찰, 장기 모니터링 체계,
전문 트라우마 치료 상담 체계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관계자도 참석해 4.2 권고 이행과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며 4.16 생명안전공원의 차질 없는 건립과 다각적인 재난참사 피해자 지원제도 수행 의지를 밝혔다. 또한 4.16연대 오민의 진상규명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완수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대통령 책임 인정과 사과, 관련 자료 검증 및 투명한 공개, 사회적 치유 프로그램 완성,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해결책을 제시했다. 2부 중대재해조사기구 설치의 필요성과 과제 토론회에서는 독립적, 전문적 재난조사기구 설립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4.16 재단 박래군 운영위원장은 독립적 재난조사기구에 대한 실온적 제안을 주제로 새로운 조사기구는 반드시 독립성과 전문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행점검 기능도 갖추어야 하며 해외 사례와 세월호 관련 기존 세계 조사기구 사례를 반영한 심층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사참위 이호영 보좌관은 재난조사기구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이야기하며 피해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적 상설조사위원회 설립, 항공철도 해상사고 통합조사기구 설치 후 전 재난통합조사기구로 단계적 전환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서교인문 사회연구실 전주희 연구원은 피해자 관점의 부재와 산업재해 조사 문제점을 주제로 사회운동가와 유가족, 피해자 동료가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수동적 청원자에게 벗어난 사고의 진실과 진실의 은폐라는 사회적 공론화를 이끌어내는 주체로서 역할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광주사무소 김성진 변호사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사례를 통한 독립조사기구 필요성을 주제로 1229 무안공항제조 항공여객기 참사 관련 항처리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독립성, 전문성, 민주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사회 전반의 중대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국가 차원의 독립적 중대재해 조사기구 설립이 반드시 필요함을 설명했다. 이번 4.16 생명안전 웨비나는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4.16 재단, 4.16 연대,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별위원회가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면서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또 이번 웨비나 자료집은 4.16 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한편 4.16 재단은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는 일상이 안전한 사회를 비전으로 추모사업, 안전문화 확산 사업, 피해자 지원 및 공동체 회복 사업, 미래세대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4.16 생명안전 웨비나와 관련한 문의는 4.16 재단 나눔사업 1팀 031-405-0416 정서희 간사로 하며 전화를 문의를 주시면 된다. 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오늘의 초대 손님을 맞이하겠습니다. 네, 노래는 바람이 분다 이소라의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바람이 분다 서러운 마음에 텅 빈 풍경이 불어온다 머리를 자르고 돌아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노래가 가슴을 찡하게 울리네요. 네, 오늘은 초대 손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김송미 양을 모셨는데요. 이제 네,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의 본호동에 살고 있는 김송미라고 하고요. 그 평등평화 세상 온다라고 하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기에 앞서서 지난 회차 홍순영님 편을 듣고 왔는데 이렇게 기사도 읽어주시고 이렇게 앞에 멘트도 뭔가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짜임새 있는 라디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뭔가 세월호 참사 그리고 재난 참사에 대한 기억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우리 단원 FM에 나오면은 질문이 있어요. 2014년 4월 16일, 이제 10년이 11년, 거의 12년이 가까이 되는데, 기억이 아마 흐릿해질 수도 있는데,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또 김민지라는 학생하고도 인연이 있다고 하네요. 김민지하고의 인연도 한번 얘기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날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날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병원 업무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참사가 일어나고 그 병원에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되게 궁금한데 그 TV 화면이 안 보이고 소리만 저쪽으로 들리고 환자분들 있는 쪽으로 이제 화면이 있는 채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너무 궁금한데 보지 못해서 조마조마한 그런 마음으로 계속 일을 했던 것 같고 그 민지라는 친구는 저를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 병원에 있을 때 그 손가락을 다쳐가지고 저희 병원에 왔었어요. 그랬는데 수학여행을 간다고 해가지고 근데 너무 가고 싶어 하니까 근데 이게 치료가 염증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안 갈 수도 있지 않냐 했는데 가고 싶다고 해서 그 간호사 선생님이 처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챙겨서 보내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딱 참사가 일어났다고 하고 수학여행 가는 배라고 하니까 그 단원고라고 하니까 그 민지라는 친구가 딱 기억이 났고 그 민지라는 친구가 너무 예쁘고 막 되게 밝아가지고 오면은 인사도 잘하고 늘 뭔가 이렇게 환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민지는 저를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밝은 미소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서 올 때마다 되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계속 기다려도 결국은 오지 못해서 그런 게 좀 너무 슬펐고 그래서 이제 분향소 갔을 때 얼굴 찾아보면서 인사 나누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네, 제가 어쨌든 여기 안산에서 주로 많이 활동을 태어나가지고 주로 많이 다 있다 보니까 저희 중학교 때는 또 원예중학교를 다녔는데 거기 고창석 선생님이 그때 신입으로 막 부임하셔가지고 너무 뭐 말만 걸면 얼굴이 빨개지셔가지고 별명이 고슴도치 선생님이었거든요. 머리가 뾰족뾰족해가지고 근데 너무 착하시고 너무 부끄러움 많으신 그런 선생님이었어서 되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또 그 단원고에 계셨다는 얘기 듣고서 되게 모두와 좀 연결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분들하고도 또 이런 인연이 있었네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처음부터 이제 어쨌든 안산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네. 안산이 고향이고, 네. 네, 계속 쭉 안산을 떠나본 적은 있나요? 안산에 떠나본 적은 없고요. 태어난 건 아닌데 거의 태어났을 때부터 네, 부모님이 그 사셨구나. 직장 쪽으로 이렇게 오시면서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안산이라는 살면서 추억 뭐 이런 것들도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안 그래도 추억을 물어보셔가지고 어떤 추억이 있을까? 근데 어쨌든 남편을 만난 추억도 있고. 맞아요. 제 많은 부분이 있는데 우선 초중고등학교를 다 안산에서 나왔고 그리고 직장 생활이나 대학 생활을 타지로 이렇게 뭐 이동해서 다니긴 했지만 다 출퇴근은 다
안산에서 안산에서. 했었고 안산 어디에서 사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되게 곳곳으로 옮겼는데 많이 원곡동에 살다가 살다가 그다음에 선부동 갔다가 아. 와동 갔다가 아. 최근에는 본호동에 번호동 이렇게. 찍고 네. 또 지금은 지금도 본호동. 그래서 여러 막 곳은 태어난 많이. 곳과 겹치는 곳은 없죠? 없네요. 어디 저는 고잔동 찍고 와동 뭐 아. 일동 뭐 그렇게 아. 선부동 많이 그래서 찍었습니다. 선부동에서 다 네, 어쨌든 그래서 고향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냥 안산이 고향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안산이 좋은 게 이제 공원이 잘 돼 있죠. 네 근래에 제가 좀 이제 나이가 좀 이제 들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자연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특히 맞아요. 안산의 낙엽이 단풍이 너무 예쁘지. 네, 이렇게까지 예뻤나 싶을 정도로 요새 너무 예뻤어가지고 좀 그런 게 좀 안산에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주로 활동을 다 안산에서 하다 보니까 안산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안산을 떠나고 싶지 않고 사랑하게 근데 되어서. 안산 옛날에는 별로 이렇게 이쁘지 않았었어요. 아, 진짜요? 초창기 때는 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들이 별로 없어서 이쁘지는 않았는데 많이 이제 신도시가 되고 나서 많이 가꾸어서 많이 아름다워진 것 같긴 해요. 그죠? 네, 그런 어렸을 때 기억 안 나요? 어렸을 때 그죠? 많이 이쁘진 않았죠. 어렸을 원곡동에 살 때는 때. 자연을 볼 그렇지. 그런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학교 가면 학교에서 막 애들하고 노느라고 직장 생활은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막 볼 여력이 없고 그랬는데 이제 조금 내가 좀 이제 눈이 들어온다 이런 나이가 나이가 드셨다. 먹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원래 아까도 얘기했는데 직업이 뭐 병원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원래 직업이 의사셨나요? 의사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보건행정과라고 어. 그 보건행정 관련한 직종으로 택해서 다니다 보니까 이제 병원 업무과라고 환자분들 오시면 계산하는 데 있잖아요. 네. 뭐 입퇴원이나 외래 이런 거 계산하는 그런 업무를 좀 했었어요. 그러셨구나. 그럼 또 어떤 계기로 또 안산에서 또 시민 또 단체 활동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네.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또 말씀도 좀 해주시면 자세하게 해주세요. 우선은 제가 이제 그 직장 생활이 이제 주 6일, 그때는 주 6일이었거든요. 제가 할 때는. 그래서 이제, 근데 일요일에도 당직을 설 때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응급실이 운영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쉬는 날이 없이 계속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22살의 저의 청춘이 너무 아깝고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도 좀 해보고 싶다 했는데, 이제 제가 좀 착해요. 착해 보여요. 그래가지고 타인에게 좀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면 어떨까 하다가 봉사활동을 해보자 해서 이제 그때 당시엔 싸이월드가 되게 유행이었어요. 맞아. 네, 거기다가 이제 안산 봉사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지금의 단체에 봉사 동아리가 있었어요. 거기가 뜬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너무 선배들이 밥도 잘 사주고 너무 막 잘해주고 그래서 너무 좋다, 여기 분위기가 좋다 막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봉사만 하는 곳은 아니었고 이런 사회 변화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단체였어가지고 근데 자연스럽게 이제 봉사활동 하다 보니까 봉사만 해서는 이게 변하진 않는구나. 그러니까 매번 가는 봉사하는 곳에 가도 그분들의 삶이 바뀌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좀 사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가 그때 저희가 30살을 앞두고 세월호 참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세월호 참사를 겪고 나니까 국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사는 삶보다는 좀 이렇게 사회 변화에 뭔가 해볼 수 있는 삶을 살아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30살이 되던 해에 한 10년 정도는 한번
언니들이 이 활동하는 언니들이 좀 멋있어 보이기도 했어요. 그 카페에서 막 사람 만나고 저는 이제 직장이다 보니까 오는 손님 환자가 오면은 그렇지. 그저 이렇게 돈 계산해가지고 보내고 이게 오는 사람 이렇게 맞이하는 것만 하니까 좀 허무하기도 하고 좀 지루하기도 하고 기계 같다는 그런 느낌 많이 받았는데 활동하는 언니들은 막 카페에서 일하고 활동 많이 하고 카페에서 사람 만나고 이런 것도 좀 멋있어 보이고 그래서 한 10년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그 병원을 그만두고 이 지금에 있는 온다라고 하는 단체에 활동가로 마침 자리가 있어가지고 취직해서 지금이 이제 10년 차. 10년. 되게 오래되셨네. 네, 근데 그 좋은 있습니다. 직장 그만둘 때 부모님이 되게 반대는 안 하셨나? 그래서 제가 네. 말을 안 하고 몰래 직장을 출근하는 것처럼 여기 다녔어요. 근데 좀 슬픈 얘기인데 저희 아빠가 이제 그때 암에 걸리셔가지고 좀 돌아가시게 됐는데 모르고 제가 직장 둔지를 그만둔지를 모르고 돌아가셔서 그게 좀 부채감이 있었는데 그래서 거의 편지 써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제 말 못해서 죄송하다 하면서 같이 보내드렸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그러고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집이 되게 보수적인 그 약간 왜 집회하는지 모르는 이런 분들이셨는데 어쨌든 제가 활동하고 이런 거 보면서 어머니가 이제는 막 지나가다가 서명하는 거 있으면은 내 딸이 하겠거니 해가지고 서명도 해주시고 그래서 요새는 많이 응원을 받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뜻있는 일로 전환이 돼서. 네, 그러면 어쨌든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어쨌든 안정적인 직장이었잖아요. 네. 시민사회 활동을 또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좀 어렵게 되는데 되게 10년을 했는데 후회는 없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후회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때 또 모토의 유행이 적당히 벌고 잘 살잔가? 그런 게 한때 또 유행이었는데 이게 또 버는 거 안에서 또 이렇게 쓰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것도 후회는 없는데 좀 힘든 거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직장 생활은 어쨌든 고정된 시간 안에 내가 해야 하는 일만 하면 그 급여도 들어오고 좀 안정적인 게 있다고 하면은 그렇죠. 이 시민단체 활동은 제가 안 움직이면은 그렇지. 아무것도 일어나지가 맞아요. 않으니까 그게 되게 좋으면서도 되게 부담감이 큰 그런 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포기하려고 한 적은 없어요? 포기하려고 한 적은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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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10년이 돼가지고 이제는 포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또 잘할 수 있을까. 네. 좋은 방법입니다.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좀 쉬어가는 의미로 우리 초대 손님 송미 씨의 신청곡 듣고 갈 건데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보니까 막 되게 의미부여를 해서 소개를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는 그냥 요즘에 제가 자주 듣는 노래 위주로 두 곡을 가져왔는데 우선 지금 들려드릴 곡은 자우림이라는 밴드의 신곡이에요. 라이프라고 새 앨범을 냈는데 와 어떻게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담은 이런 가수가 있을 수 있을까.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앨범도 샀거든요. 그래서 들려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한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어디로도 갈 수 없어서 우두커니 여기 멈춰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냥 날 좀 내버려둬 Life answer me at a dead end now lost my way nowhere to turn fight feeling crazy now in
여기 멈춰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냥 날 좀 내버려둬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안산의 청년 활동가로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는 활동, 그 일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많이 해주세요. 네. 하는 거 다. 우선은 제가 이제 하고 있는 활동의 대표는 이제 평등평화세상 온다라고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있는 한 평등평화세상은 반드시 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평화와 통일, 그리고 노동 존중 세상을 만드는 거를 안산에서부터 해보자 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근데 모든 세대 분들이 다 있긴 한데 회원으로 주된 층이 청년층이다 보니까 온다를 청년 단체로 많이 인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온다에서는 우선은 저희가 회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가 6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노래하는 동아리도 있고 뭐 낭독하는 동아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풍물 치는 동아리도 있고요. 그리고 기행 가는 동아리도 있고,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여튼, 6개 동아리가 같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회원들이 온다의 회원이 되면은 이 6가지 동아리에 들어가서 같이 활동하는 이런 걸 하기도 하고, 사업적으로는 그 안산의 여러 평화 통일을 원하는 단체들이랑 같이 안산 시민 통일 걷기 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안산 평화영화제라고 좀 평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영화로 한번 접근해보자 해가지고 올해로 2회차를 맞이해서 평화영화제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청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청년 질문학교라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어요. 좀 질문이 없는 사회 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어떤 질문을 같이 나누면서 살아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강연도 듣고 얘기도 하는 이런 다양한 활동을 이제 온다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온다뿐만 아니라 이런 청년 문제를 같이 청년들이 직접 해결해 보자고 해가지고 안산 청년 네트워크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해서도 이 네트워크도 2014년에 만들어져가지고 벌써 10년이 넘어가는 네트워크인데 말 그대로 이제 청년 문제를 청년들의 목소리로 해결해보자 해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같이 나누고 싶었던 거는 작년에 10주기 때 저희가 416 1010 이렇게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10개의 공간에서 10명의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처럼 세월호 참사 때 어떤 기억이 있었는지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좀 변화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걸 나누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100명 정도 되는 청년들하고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청년들끼리 모여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약간 조용히 있어야 된다는 그런 암묵적으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한 10년 정도. 근데 이제 10년 정도 흐르니까 이제 좀 얘기해 볼까 하는 청년들이 있어서 그때 얘기 나눴는데 그게 되게 각각 다 그날의 기억을 다 잊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또 이제 20대가 된 청년들도 왔는데 세월호 참사를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도 그거를 같이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었어가지고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날 그래서 그 청년들 100명이 또 나중에는 모여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생명안전 사회에 대해서 한번 선언문 같은 걸 만들어보자 해서 같이 만들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 기억이 되게 청년 네트워크 활동을 하면서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10주기 때 이런 사업들도 했었군요. 이런 거 우리한테도 좀 잘 알려주지.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청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번 영화제에도 굉장히 좀 성황리에 잘 끝났다는 소식을 네. 들었어요. 네. 어떤 영화제였나요? 평화를 주제로 한 영화제였는데 네. 3일 동안 진행했고 롯데시네마에서 진행을 했고요. 주제는 이제 평화는 동그라미다, 영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나너 우리라는 의미로 주제를 해서 7편 정도 되는 영화를 같이 보고 또 감독님도 초대해서 얘기 나누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 애국소녀라고 맞아요. 그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활동하는 그런 청소년기부터 청년이 된 친구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였는데 그런 것도 같이 보면서 너무 좋았고 또 3학년 2학기라고 현장 실습하는 청년들 얘기를 다룬 영화였는데 그 영화도 너무 좋았고 너무 다 좋았는데 네. 관객분들이 제일 좋았어요. 뭔가 아니, 그 관객분들은 네, 관객분들이 어떤 층들이 많이 청년층이 제일 많았고 그 소감 나누는 거를 이렇게 오픈 채팅방 만들어서 했는데 너무 감동적으로 잘 써줘가지고 여기서 나도 3학년 2학기 보러 가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정말 아쉽네요. 아쉽더라고요. 좀 더 이렇게 좀 많이 널리 알리지. 네. 우리는 못 들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고 못 들으셨군요. 네, 못 들었습니다. 열심히 아유, 회원이면은 왔잖아요. 관심이 그러니까. 없는 것이죠. 아유, 보는데 그냥 회원 열심히 그냥 돈만 내고 있습니다. 저기 좀 제안하고 싶은 건 역사 기행에 네. 기행 갈 때 내년에는 아. 우리 엄마들한테도 좀 얘기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거 하나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어디 대전 그쪽으로 갔다 왔잖아요. 곤룡골. 곤룡골. 네, 민간인 학살터가 있어가지고 네. 갔었는데 다녀왔고요. 그런데도 다녀요. 네. 청년들 많이 배워야 되긴 하더라고요. 역사를 많이 잊으면 안 되니까 네. 많이 배워야 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럴 때 있으면 같이 가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이라도 한마디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안산의 청년 활동가로 안산 청년 정책에 대한 소개를 좀 주시고 또 좋은 점과 또 고려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네. 우선은 안산의 청년 정책에서 우선은 그 안산의 청년 공간이 2군데가 있어요. 그 안산시 청년센터인데요. 하나는 상상대로라고 와동에 운전면허 시험장 근처에 있고 하나는 상상 스테이션이라고 최근에 생겼는데 고잔역 앞에 고잔역 앞에 어떤 건물이 아니고 이렇게 컨테이너 같은 형태로 이렇게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상상 스테이션이라고 하나 생겼어요. 그 지하철 전철역 밑에. 네, 지하철역 밑에 아. 거기가 이제 청년 공간으로 생겨서 이제 안산에도 2개의 공간이 생겼는데 이 청년 공간이 진짜 좋은 거는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관심 있는 프로그램에 신청해서 오게 되고 거기에 오게 되면 또 다른 청년들 얘기도 듣게 되고 관계도 생기고 그런 게 있고 또 청년 그 센터에서 상담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이제 무료로 6회 정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청년들이 또 자신의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안산의 청년 정책으로 가장 좋은 거는 안산시 이런 청년 공간이 많이 생겨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제 단원구에 이제 2개가 있는 거고 상록구나 저는 곳곳에 더 많은 청년 공간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고요. 그거 외에 또 이제 별별 청년 커뮤니티라고 해가지고 청년들 3명만 모여가지고 1년 동안 어떤 걸 해보겠다 이런 동아리 같은 거를 만들어서 내면은 100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증빙이 따로 안 해도 되고 그건 어디에서? 그것도 상상대로에서 후원해주는 거예요? 네, 신청해가지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저는 그렇게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지원 프로그램이 되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청년들이 활용했으면 좋겠고 그 외에도 뭐 안산에는 진짜 다양한 센터들이 많이 있어요. 막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이런 복지센터도 있고 뭐 요즘에 또 중독에 빠지는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해결해 볼 수 있는 그런 센터들도 있고 해서 본인이 조금 알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공간들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쉬운 점은 우선 저희 안산 청년 정책들의 좋은 점은 좀 청년 주도형이고 청년들이 참여 의지가 높다. 높아요? 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청년
청년들의 참여 의지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럼 네트워크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하기도 하고, 기존에 또 저희 청년 네트워크처럼 이런 청년 활동을 하는 층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창업가 그룹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창업가 중에서도 또 청년 정책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활동하거나, 또 여러 가지 협의체나 이런 걸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시가 직영으로 해가지고, 직접 이렇게 시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저희는 청년들의 요구에 의해서 정책이 좋다. 만들어지는 그런 게 있어서 좀 자부심이 있는데요. 근데 아쉬운 점은 시의 정책에서 아쉬운 점은 좀 일회성인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축제, 페어, 약간 이런 게 한 번 정도는 괜찮은데 너무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에 그런 아쉬움? 그런 게 좀 있는 만들어 가야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청년 정책들이 지속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정말 그래요. 축제 뭐 이런 것들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쉽긴 하죠. 네. 요새는 좀 제가 근래에 뭐 이렇게 연구 자료 같은 걸 하나 읽었는데 요즘 청년들이 좋은 어른을 만나기가 되게 어렵다. 그리고 맞아요. 본인이 좋은 어른이 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는 확률이 높더라고요. 청년들이? 네, 왜냐면은 좋은 어른을 만났던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좋은 어른이 어떤 어른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뭔가 그게 되게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자기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좋은 어른을 만나거나 아니면 좀 좋은 관계를 좀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접점이 필요한 공간이나 사람을 많이 지원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참 큰일이네요. 좋은 어른이 많아야 되는데 청년들에게 영양가 있는 정말 줘야 그 되는데. 좋은 어른들이랑 이렇게 접점을 좀 많이 마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맨 보는 게 이제 어쨌든 언론에서 유튜브로 하는 게 맞아요. 극우들 막 이런 어른들만 접하게 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면 좋은 어른이란 어떤 어른? 좋은 어른이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사과하는 맞아. 사과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인정하는 어른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청년들은 너무 인터넷을 많이 보니까 지금 어른들이 계속해서 거짓말만 하는 걸 보니까 더 이런 말을 하는 것 같긴 해요. 인터넷도 있고 실제로 직장 생활이나 이런 데서 좋은 어른을 잘 못 만나는 그런 경험도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 인정을 잘 하는 사람이 정말 좋은 어른인 것 같긴 해요. 어른으로서 청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좋은 어른 아이고. 우리 좋은 어른. 바로 사과. 좋은 어른. 금방 사과하는. 우리를 만나게 해줘요. 알겠습니다. 네. 또 수암 산책 책방지기도 한다고 하는데 책방은 또 어떻게 열게 되었어요? 제가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그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에 그 드라마 안에 책방이 나오는데 약간 동네에 되게 사랑방 같은 되게 따스한 책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도 언젠가 한번 책방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이제 수암동에 그런 공간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돼가지고 거기가 또 수암봉 산도 있고 해서 산도 타면서 책도 읽자 이런 컨셉으로 수암 산책이라는 책방을 만들게 됐고요. 언제요? 작년 7월에 만들어져가지고 오래되진 않았고 혼자 만든 건 아니고 활동가 5명이서 같이 해서 이렇게 화수만 쉬거든요. 나머지 요일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운영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고 책도 저희가 좀 평화라던가 인권이라던가 뭐 저희가 좀 추구하는 가치에 맞는 책을 전시하기도 하고 판매하고 그리고 모임을 하거나 또 북클럽이라고 해서 이렇게 책을 한 달마다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것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많이 하네요. 거기가 확실하게 어딘지 알려주시면 많은 분들이 찾아갈 수 있게 소개 좀 확실하게 해주세요. 수암동에 있겠죠? 수암동 어디? 수암동 다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안산초등학교가 있거든요. 안산초등학교. 안산초등학교
바로 있어요. 그 옆쪽에. 그래가지고 수안봉 이렇게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데 안산초등학교 찍고 오시면은 네, 바로 만나실 수 있고요. 수안봉이 되게 정겨운 동네더라고요. 맞아요. 그 초등학생들이 있어가지고 되게 그 웃음소리도 많고 되게 그리고 밤 되면 되게 금방 껌껌해져요. 맞아요. 시골이에요, 네. 완전히. 비 오면 거기 할수 물에 잠기는 동네. 거기가. 우리 그래요? 저번에 수해 나갔고 봉사 갔던데. 거긴 단월동이잖아요. 수암동 같은 인가요? 단월동입니다. 수안동은 높은 고지에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반월동하고 좀 헷갈렸구나. 네. 맞아. 수암동은 저쪽이군요. 네, 거의 안산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어가지고 맞아. 자부심이 많이 있는 동네. 한번 네. 가봐야 되겠네요. 놀러 오세요. 그럼 이 책방에서도 혹시 헌책 봤나요? 헌책 안 되겠죠? 판매를 하니까 안 되겠죠? 우선 중고책도 판매를 지금. 하긴 하는데 주로는 새 책을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커피 같은 것도 팔고 뭐 음료는 따로 팔지 않고요. 우선은 책만 파는 걸 책도 읽고 하는 네, 곳인가요? 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온다 회원은 지금 얼마나 돼요? 온다 회원은 지금 그러니까 회원이랑 저희가 후원 회원이 있는데 회원은 한 150명 정도 있고 후원 회원분이 한 300여 명 정도 계셔서 500명 좀 안 되는 회원 구조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조금 하지만 부흥시켜야 되겠네요. 네, 부족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좀 부흥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청년들이 이런 정책들을 잘 하고 해서 안산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좀 지속적인 청년 사업들을 계속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활동가를 지원해주는 게 있었어요. 시에서 인건비를 활동가를 지원해줘서 그때 당시 청년 활동가들이 되게 많이 안산에 들어오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지원 같은 게 많이 끊기면서 어려움들이 좀 있었는데 약간 그런 지역에서 청년들이 활동가로서 좀 일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시나 이런 데서 좀 많이 마련해주면은 지역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왜 깎였어요? 그거는 이제 정부 정책이 계속 변화하면서 맞아요. 그랬던 것 이번에 같아요. 정권 바뀌고 네, 나서 정권 바뀌고 이제, 계속 그러면서 다시 요구해야 되겠네요. 네, 이번 정권 또 바뀌었으니까 또 요구하면은 또 늘릴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네, 열심히 요구할 때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청년들이 우리는 이제 부모 세대잖아요. 지금 청년들이 부모 세대들한테 어떤 모습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지 우리는 청년들이 이제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요즘에는 이런 AI 막 이런 기계적인 이게 문화가 너무 많이 발전이 됐잖아요. 그래서 기계화돼 갖고 갈까봐 조금 마음이 안 따뜻해질까봐 그게 항상 두렵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된 입장으로 인간미가 없어질까봐 그게 항상 두렵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 근데 지금 청년들하고 같이 많이 활동을 하니까 지금 상태 그 청년들이 갖고 있는 마음 상태들 같은 경우는 어떤 상태인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우선은 청년들이 근데 이제 저는 되게 그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 AI나 이런 디지털 기술에 되게 익숙한 면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또 자신의 공감이나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는 능력치가 되게 높은 거라서 그거를 더 적극적으로 오히려 이렇게 뭐 하지 말라 이런 식보다는 그걸 통해서 너가 무엇 하고 싶은지를 계속 물어봐주고 이런 게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만나는 청년들도 진짜 우울감이 높은 청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어제도 막 얘기 들었는데 막 우울증을 경험하는 청년들도 되게 많은데 어떤 면에서는 되게 이제 병원을 가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지는 시대가 됐잖아요. 내가 우울하더라도.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는 게 어떤 면에서는 되게 사회적으로 되게 안 좋은 면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어쩌면 자기를 좀 달래기 위한 치료하기 위한 적극성이 있는 게 발휘되는 거라고도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지원해주고 응원해주고 이런 게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예전에는 어쨌든 정신적으로 좀 저기 하다 싶으면 정신과 갔다 하면은 어쨌든 많은 제약들이 있었잖아요. 사회생활 하는데. 근데 요즘은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이제 사회 변화에 따라서 같이 우울하다고 해서 그것이 꼭 정신적으로 정신병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들 이제 인식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덴마크에서도 6명 중에 1명 정도는 다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 우울증 그러니까. 먹는 청년들이. 네, 많은데 이제 그게 어떤 면에서는 되게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맞아요. 또 자기의 건강을 찾아가기 위한 방안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지원이나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청년이든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어쨌든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 심각해져 가고 있잖아요. 마약 천국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안산의 청년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혹시 위험한 왜 놓여 있는 사람 없을까요? 그런 거를 막 마약을 하거나 뭐 이런 건 잘 못 봤는데 이제 게임 중독이거나 이런 경우들 많이 봤는데 그런 친구들도 어쨌든 저희 안산에 그 중독관리센터나 또 이렇게 자살 관리해주는 센터 이런 센터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프로그램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독려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런 친구들 중에 또 해결하고 또 사회로 잘 나와서 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주위에 이런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관련 기관에 좀 연결해주고 이런 것들이 저희 역할일 것 같아요. 요즘에는 직장들이 다 기계화가 돼가잖아요. 이게 취업하는 건 어렵지 않나요, 청년? 취업하는 거 많이 어려운 것 같고 취업했다가도 취업하고서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다시 취업을 안 하고 싶은 청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쉬었음 청년이라고도 부르는데 왜냐면은 뭐 직장에 그런 본인이 어쨌든 노력했던 결과로 되게 열심히 해서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거에 비해서 자기에 대한 어떤 대우라던가 그리고 환경이 너무 안 좋다던가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던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다시 직장으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면이 또 아쉽기도 한데 그래서 저는 그런 공간이나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게 해주는 게 그 치유의 핵심이지 않을까? 그럼 그런 청년들은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혜택도 다 받게끔 이렇게 알려주고 그런 게 있나요? 고리분둔 청년이나 이런 청년들을 위한 이런 제도나 이런 것들이 좀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를 뭐 이런 센터나 그리고 고리분둔 관련해서 활동하는 단체들도 또 있거든요. 그런 데랑도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그런 친구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를 않아가지고 운동 생활들을 많이들 하더라고 우울증에 걸린 청년들이.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도 고민인 것 같아요. 네. 청년 공간이 이제 단원구에만 2개 있는데 상록구에도 이제 좀 생겼으면 좋겠네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많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끝나지 않은 세월호에 참여 오늘 해보니까 어때요? 저는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기억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제가 또 기억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삶을 또 살아보게 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고 한 가지 아까 제가 동아리 2개를 말을 못했는데 책이랑 영화 동아리거든요. 저희 회원들이 아까부터 계속 그래서 말했다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뭔가 이렇게 뵙기는 하지만은 얘기를 이렇게 깊게 나눠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어가지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예쁘고 말도 잘하고 딸 같아서 좋네요.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네요. 네, 저희 세월호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곡 송미 씨가 직접 소개하면서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곡은 이제 집에 가자라는 스텔라장의 노래인데 좀 일상 우리 좀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서 추천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맛있는 과자 양손에 무겁게 사가자 맥주도 사자 아끼지 말자 다 들고서 집으로 가자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는 쉬러 간다 넌 어땠니 분명히 고단할 테니까 너도 쉬러 가자 고생한 날 안아주자 우리 집에 가자 맛있는 과자 양손에 무겁게 사가자 맥주도 사자 아끼지 말자 다 들고서 집으로 가자 집에 가자 누워만 있자 10번은 본 영화를 또 보자 울다가 웃자 네 말이 맞아 그러다가 스르륵 잠들자 이렇게 또 하루가 간다 고생한 널 안아주자 우리 집에 가자 맛있는 과자 양손에 무겁게 사가자 맥주도 사자 아끼지 말자 다 들고서 집으로 가자 집에 가자 누워만 있자 10번은 본 영화를 또 보자 울다가 웃자 네 말이 맞아 그러다가 스르륵 잠들자 지금 이대로 지구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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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가 실천해야 할 많은 일들 있어요 S Sustainable D Development G Goals G SDGs 첫 번째, 빈곤 없는 따뜻한 경기도 만들어요. 두 번째, 지역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게 해요. 세 번째,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요. 네 번째,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주어요.
В-четвертых, предоставить всем рав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получения образования. 5번째, 성별과 관계없이 똑같이 안전하게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요. 6번째, 물을 깨끗하게 관리해요. 7번째, 탄소